각국 정부와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모두를 위한 AI, 인간 중심의 포용적 AI로의 혁신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AI가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주도하는 길에 앞장설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미국 순방을 마치고 오늘 귀국합니다.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서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대한민국 국제사회 복귀를 알린 것은 물론이고요. 한국경제투자 서밋 진행하면서 세일즈 외교도 병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순방의 주요 내용들, 의미, 성과 자세하게 짚어보죠. 권혁준 경제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유엔 총회 일정 참석의 전반적인 또 의미와 함께 성과들도 하나씩 간략하게 정리해보고 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세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외교적 성과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해 봅니다. 대외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나라가 이제는 민주 국가이고 또 한 가지 이제는 정상 외교에 안정적으로 궤도에 돌입했다는 것을 이러한 신호를 이제는 전 세계에 줬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의미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위성락 실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6월 이후부터 이 G7 정상회의 부터 지금까지 숨가쁘게 이제 달려왔고 그런 연장 의미에서 이번에 이제 유엔 총회에서 또 의장국으로서 또 회의도 진행을 했었잖아요. 이런 점에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밝혔고요. 특히 유엔 총회 첫 기조 연설이었고 이게 대한민국의 민주국가로서의 복귀를 다시 한번 선언했다. 이런 외교적 성과가 외교적 대외적으로 이제 밝혔던 부분 이런 것도 의미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국제적 위상이 강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자 외교 무대에서의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다시 한번 설립을 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해보겠고요. 특히 이번에 아시겠지만 체코, 그다음에 폴란드, 그다음에 뭐 이탈리아 정상들과 이제는 정상회담을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특히 이제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이제 한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드높였다는 점, 이런 점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역시나 경제적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레리 핑크 블랙록 회장과 만났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게 또 국제적인 투자 자산 시장에 큰 또 의미를 좀 장식을 했는데 이런 점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특히 블랙록 회장과 왜 만났을까라고 본다 그러면 재생에너지라든지 AI 쪽에 대한 그거죠. 얘기를 나눴거든요. 이런 점들이 경제적 성과 중에 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가 사실상 이제는 미국의 의회에서 이런 비자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상하 하원 의원들과 또 만났거든요. 그래서 초당적인 이제 협의를 해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한 상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다양한 사람들과 만났다는 부분도 또 하나의 성과 중에 하나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또 연쇄 정상회담에 대한 내용도 조금 있다가 하나씩 또 점검해 보도록 하겠고요. 일정 순으로 한번 시간 순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첫 번째 일정. 바로 일경원이라는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이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과의 만남이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우리 한국을 아시아의 AI 수도로 만들겠다. 또 한국의 K 신재생에 대한 관심 보였거든요. 이 내용도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또 세계를 또 깜짝 놀라게 했던 부분이 저는 사실 블랙록 CEO가 만났던 부분이 있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산 운용을 12조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이게 한 1경, 한 7천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일경이 넘네요, 네, 훨씬. 엄청난 자금을 사실 운용하고 있는 자산 운용사의 대표이기도 한데 이 CEO와 같이 만나서 AI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눴다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이 세계 경제 포럼 의장으로서 또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 사실 이 주제가 뭐냐
뭐냐 그러면 역시나 AI 대전환 속에서 대한민국이 해야 할 일과 또한 블랙록의 과감한 투자 부분 이런 것들이 또 전 세계를 깜짝에 놀라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다 생각을 해보겠고 이 중에서 이제는 MOU를 맺었는데 큰 게 세 가지 방향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국내 AI 및 재생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협력 강화를 그거였죠. 논의했고요. 예. 보시면 이제 데이터 센터 세우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 한국 내 아시아 태평양 AI 허브 구축 협력 부분도 얘기했습니다. 아시아와 태평양에 이제 AI 허브를 구축하는데 야 한국이야말로 최적의 위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점 역할의 구상, 이 블랙록이 함께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는 글로벌 협력 구조 마련입니다. 기관 투자들과 함께 글로벌 AI 인프라 파트너십에 여기에 사실상 이제는 블랙록이 주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본다 그러면 뭐 다양한 뭐 회사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XAI 인프라 파트너십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또 열어뒀다는 점도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네. 이런 블랙록과 같이 얘기하고 있고 레리 핑크 회장은 그래서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고 있더라고요. 한국이 아시아의 AI 수도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를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한 인프라 투자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고 또 레리 핑크 회장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와 이런 블랙록이 TF를 통해서 투자에 대해서 앞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는요 아마 조만간 파일럿 투자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하정우 대통령실 AI 미래기획 수석은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필요한 반도체, 배터리, 통신 보안, 냉각 기술 다 통해서 재생에너지 발전까지 국내 기업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초대형 통합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앞으로의 AI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빠른 발걸음을 밝혔다라고 평가를 해봅니다. 자, 평론가님 어떤 구체적인 액수가 좀 제시됐을까요? 왜냐하면 좀 많은 국민과 투자자분들도 도대체 이 블랙록이 어느 정도까지 우리 한국에 투자한다는 걸까? 좀 그 캐파와 사이즈를 궁금해할 것 같은데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건 없죠? 일단 지금 구체적인 어떤 내용은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뭐 회의에서 공식적인 얘기는 우리 정부에서는 밝히지 않는데 비공식적으로 사실 나온 내용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블랙록이 우리나라에 현재까지 얼마를 투자하고 있는 거를 보면은 앞으로 이제는 어느 정도 더 투자가 이루어지겠구나라는 것을 좀 읽어볼 수 있는데요. 예. 지금 보면은 블랙록이 우리나라에 이미 38조의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더욱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밝힐 수 있게 됩니다. 지금 국내 상장사 10곳에 지분 5%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10곳을 본다 그러면 삼성전자 그룹은요. 삼성전자 보이고 있죠. 그다음에 삼성 SDI, 그다음에 삼성 E&A. 그래서 이 세 가지 회사에 대해서 5%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금융지주사들을 또 사실상 5% 넘게 또 투자하고 있습니다. KB금융지주라든지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뭐 내노라는 다 금융지주사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저평가받고 있었던 그동안의 이런 주식들에 대해서 과감한 투자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증해 볼 수 있겠고 이게 놀라운 게 블랙록이 아까 삼성전자에 대해서 5% 넘게 이제 지분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게 주식 가치로 본다 그러면 25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게 이재용 회장이 갖고 있는 게 한 8조 원 정도거든요. 더 많죠. 그다음에 오너 일가를 다 합쳐도 24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실 지분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블랙록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나라와 이제 협력 관계가 더더욱 많아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이제는 한 민간 연구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블랙록에 막대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국내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아마 삼성전자도 지금 우호 지분으로 갖고 있기 블랙록과 우호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더더욱 더 빨라질 수 있다. 협력 관계가 빨라질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고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이런 글로벌 투자 자산 운용사가 우리나라와 같이 AI에 대해서 투자한다는 것은 단순히 블랙록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투자 자산 시장이라든지 투자자들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주한 영향으로 미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일정을 소화를 했고요. 다음이 유엔에서의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통령은 처음으로 이 안보리 회의 주재를 했습니다. 의장국으로서 회의를 맡았었는데 이 안보리 회의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던 내용이면서 또 주재 때 나왔었던 이런 발언들 좀 보도록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좀 의미를 좀 부여하다라고 본다 그러면 일단 공개 토의를 주재했는데 한국 대통령 중에선 최초였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고 이번 주제가요. 결국에는 AI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다 그러면 AI와 국제평화 안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주제를 채택하고 의사병을 이렇게 딱 두들면서 이제 회의가 이제 시작이 됐죠. 굉장히 예. 역사적인 전 순간이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보겠는데 여기서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AI 사용에 대한 책임 있는 이용을 강조를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여기서 또 재미있는 또 표현을 썼어요. 어떤 거냐면 현재의 AI는 새끼 호랑이와 같다. 이 얘기를 누가 했냐면 제프리 힌튼 교수라고 AI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토론토대 이제 명예 교수기도 한데 이분의 얘기를 꺼내면서 이 AI가 이 새끼 호랑이라는 거죠. 근데 이 새끼 호랑이가 정말로 맹수도 될 수 있고 예. 아니면 캐던에 나왔던 더피 너무 귀엽잖아요. 이런 더피도 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서 이어지면서 얘기하는 것이 이제는 칼도 비유도 했습니다. 이 칼이라는 게 요리사한테 간다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거지만 또 강도한테 가면은 또 무서운 무기가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AI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이런 어떤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알기 쉬운 비유를 들면서 이 토의를 이어갔는데 이런 점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네. 이 대통령은 AI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이러면서 이게 잘못 사용하면은 실리콘 장막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하면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유엔 안보리 내에서 유엔 회원국들은 이 AI의 책임 있는 원칙을 그래서 세워야 된다. 이 당위성에 대해서 그래서 강조를 한 거고 예. 모두를 위한 AI, 인간을 위한 AI를 만들자라고 역설을 했습니다. 자, 책임 있는 AI의 이용 원칙에 또 안보리도 함께 해야 된다. 또 이런 걸 강조했던 그런 내용이었었고요. 이 다음 일정, 바로 이 방미 기간 중에 이재명 대통령 릴레이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가장 좀 관심 많은 좀 원전에 체코도 있었고요. 우즈벡도 있었는데 체코부터 시작을 좀 해볼까요? 체코와는 어떤 얘기를 좀 나눴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체코 정상과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수교 35주년이기도 하고요. 올해가요. 또 한 가지 전략적 동반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체코와의 정상과의 만남이 더욱더 의미가 깊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뭐 원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실제 두코바니 신규 원전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이제 계약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계속적으로 얘기를 좀 나눴던 부분도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체코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죠. 왜 그러냐면 풍부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EU 회원국이기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력이 굉장히 저렴하죠. 또한 제조 강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와 같이 우리나라와 같이 협력자, 동방자 관계로 간다는 것. 그래서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나라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고 이 체코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두코바니 원전에 대해서 계약 체결한 거 그거는 이제는 사실상 한국이 가장 위대했기 때문에 정말 한국이 잘했기 때문에 된 것이다라고 이제 의미를 부여하면서 앞으로의 이제 경제 협력에 대해서 희망을 이제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공동 가치를 이제는 추구할 것이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고요. 이어서 이제는 우즈벡 그렇죠. 정상과 또 만났습니다. 교통, 인프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즈벡은 사실상 관심이 많거든요. 우리나라의 뛰어난 인프라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한 도입이 굉장히 시급해 보이고 또 광물 강국이잖아요. 네, 네. 우즈벡은 이제 광물이죠. 그럼 네. 우리는 이제는 이 우즈벡에 있는 노동력, 값싼 노동력과 또한 광물 자원에 대해서 사실상 좀 얻어내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교환적인 방법이죠. 상호 호혜적인 관계로서의 어떤 양국 간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이런 점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인간미적인 좀 얘기를 했는데 네. 우즈벡 하면 또 떠오르는 게 고려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려인에 대한 처우 이런 것들도 우리 대통령이 우즈벡 대통령에게 이제 요청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정상 만남이었다라고 평가를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원래는 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예정이 돼 있는데 이건 좀 일정상 네. 성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이 이탈리아 총리 멜로니 총리와의 정상회담은 이루어졌죠. 여기서 어떤 내용들 오갔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이탈리아 총리와 이제는 정상 간의 이제 만남이 있었는데
굉장히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적인 어떤 이런 얘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이탈리아 하면은 또 반도 국가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또 지리적으로 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양국 간의 공통점이 참 많다. 이러면서 이제 라포를 형성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예. 결국에는 이렇게 나아가서 AI 방산에서 이제 이탈리아과의 협력 방안 이런 것들도 같이 얘기했고 특히 이제 교육이라든지 투자 부분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실상 의견을 이탈리아 쪽에서 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게 아마 성과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탈리아 총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문화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 깊다라고 얘기하면서 한국과의 이제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해서 계속적인 희망, 콜을 보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고 또 재밌는 거는 사실 자신의 딸이 K-팝 팬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는 이런 부분도 화기애애했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이 대통령은 한번 와달라 얘기했고 마찬가지로 이탈리아 총리도 이제 이 대통령에게 한번 또 방문해 달라 이탈리아 와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또 앞으로도 양국이 호혜적인 관계 안에서 더더욱더 경제 협력 방안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의미가 있는 게 우리 편 만들기에 좀 나서야 되거든요. 사실 우리도. 그래서 이탈리아가 우호적인 한국의 우호적인 아마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앞서 체코가 우리와 원전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면 폴란드는 우리 방산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죠. 이 폴란드 정상과의 회담 내용, 여기도 많은 국민들 관심이 컸었습니다. 어떤 내용 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폴란드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사실 자동차 또 기억이 딱 나요. 네, 그 정도로 사실 K방산이죠. 네, 자동차와 그리고 이제는 K방산. K방산이고. 그래서 사실 뭐 K2 전차라든지 정말로 많은 K방산에 대한 협력 방안도 맺어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폴란드 정상과 만나서 양국 간의 꾸준한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또한 이제 한국은요 폴란드의 두 번째로 많은 사실 투자국이기도 하죠. 그 정도로 사실 많은 교역이 오고 가는 양국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는데 이 대통령은 이제 적극적으로 표현했던 게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폴란드가 이제 잠수함에 대한 이제는 개발에 들어가는데 이 잠수함 사업에 대해서 양국 간의 협력을 기대해 본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폴란드의 이제 대통령은 K 방산의 우수성 높게 평가하고 있다라고 네. 얘기하면서 아주 긍정적인 피드백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고 이미 K2 전자 K2 전차에 전차죠. 대한 예. 기본적인 뭐 수주라든지 도입이 잘 지켜지고 있다라고 높게 또 평가를 했습니다. 이런 점도 사실 눈에 띄는 부분이었어요. 또 한 가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역시나 지금 AI였잖아요. 그래서 폴란드 대통령이 무슨 얘기했냐면 이 대통령이 꺼냈던 이 AI 아젠다 너무 시의적절했다라고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런 점도 이 양국의 어떤 앞으로의 교육에 훈훈한 어떤 방향을 읽어낼 수 있는 좋은 어떤 정상과의 만남이었다고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우리 한미 관세 협상이 잘 순항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과는 이재명 대통령 어떤 만남이 있었는가 봤더니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의 접견이 있었네요. 어떤 내용들 이야기 오고 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접견을 했습니다. 벤센트 장관과 이제 접견했는데 여기서 이제 3,500억 달러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이제 의견을 직설적으로 좀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일본과 다르다라고 얘기하면서 5,500억 달러 일본이잖아요. 우리는 3,500억 달러 부분인데 이게 일본과 사실상 경제 규모도 다르고 다양한 부분에서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직접적인 투자하기는 좀 어렵다. 이제 밝힌 상태고요. 벤센트 재무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청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듣고 앞으로의 사실상 이제는 다양한 의견을 나눠보겠다고 얘기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이런 얘기했죠.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뜻은 뭡니까? 미국의 일방적인 요건에 대해서가 아니라 일방적인 주장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어렵고 상업적인 합리성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자라고 이제 얘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뭐 시적절하게 우리의 의견을 이제는 피력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뭐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이후에 목소리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의 이제는 강한 요구, 우리나라의 의견을 표현했던 부분.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어필을 했고요. 결국에는 이제는 뭐 공은 미국 쪽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좀 보면 원달러 환율도 1,410원도 넘어서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그동안 주식을 좀 샀다가 오늘은 많이 팔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이제 거기에는 한미 관세 협상 난항을 겪고 있는 이 부분도 함께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자, 우리 평론가님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다음 달 말이죠. 10월 말 에이펙 정상회의에는 이제 참석하기로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이때까지 관세 협상 이슈가 좀 끌고 가게 됩니까? 이 정상 대 정상으로 좀 풀리게 되나요, 결국? 일단은 에이펙 우리의 목표는 그거예요. 일단은 에이펙 정상회담 때에 그때까지는 좀 마무리 짓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난 밤에 어프론트라고 이제 선불이다 이런 얘기를 표현을 써서 지금 또 시장에서는 좀 발칵 뒤집혔던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일단은 에이펙 정상회담 이전에는 일단 어느 정도 물밑 협상은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부분이 해결이 돼야지만 이 3,500억 달러에 대한 투자 부분이 해결이 돼야지만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이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마 지금 뭐 시장에서도 가장 얘기가 나오는 게 일단은 물밑 협상을 먼저 진행한다 이런 부분이고요. 위성락 실장이 이런 얘기하죠. 가급적 빠른 타결이 좋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목표를 에이펙 정상회담 이전으로 잡아놓고 있고요. 만약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일단은 연말이라도 계속적으로 이제 내다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끌려가지 않겠다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원칙입니다. 3,500억 달러에 대한 선불 부분, 과연 우리가 이제 선불로 내놔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의 완공한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금 물밑 협상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시장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급적 빠른 타결이 좋기는 한데 정말 그러면 안 되겠지만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를 보면 일단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담판, 그리고 네. 에이펙에서 여기까지도 우리가 시간을 그럼 좀 길게 좀 땡겨놔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는 이제 땡겨놔야 된다. 그래서 그때까지도 아예 예, 염두에 둬야 되겠군요. 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3,500억 달러에 대한 사실상 투자 부분은 뭐 이미 나온 얘기지만은 사실상 현금, 그러니까 지분으로서 사실 우리가 투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대출이라든지 이제 보증 부분으로서 이제 사실상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평가를 해보겠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마 가장 시장에서 관심 있는 부분이라고 전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다음 행사입니다. 바로 다음 달에 있게 될 에이펙 행사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호스트 국가이기도 하고요. 여긴 트럼프 대통령도 방문을 합니다. 시진핑 주석도 거의 함께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데, 자, 이제 우리 한국 어떤 외교적인 자세 또 어떤 노력을 더 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세일즈 외교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번에 이제는 투자 서밋도 있었습니다. 또 뉴욕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마 이제는 굉장히 인상 깊은 이벤트였다고 생각을 해보겠고, 이제는 그 다음 이벤트로 본다 그러면 역시나 에이펙 정상회담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정말로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특히 이제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미국과 이제 중국의 네, 이제 미중입니다. 미중이 정상회담이 만나잖아요. 그 교두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우리나라고요. 이때 깜짝 또 이벤트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갑자기 판문점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의 이런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이제 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단순히 일단 경제 외교적으로 주도적 역할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투자 서밋이 열린 것처럼 해외 투자 자금이 우리나라에 이제 몰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연계성 있는 이런 행사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는 국익 중심의 정상회담이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는 굉장히 기대를 높게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